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축전기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축전기와 전기 용량. 축전기는 어떤 이제 전하를 모으는 어떤 기기고, 이제 전기 용량은 그런 축전기의 어떤 전하를 모으는 능력. 그러니까 같은 어떤 전압을 가해 주었을 때 전하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가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축전기는 영어로 커패시터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 용량은 커패시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전기의 축전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평형판 축전기라고 해서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넓게 그릴게요.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를 하고, 이게 축전기인데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도선으로, 금속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전지를 연결해 주면,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전지는 이렇게 길고 얇은 쪽이 플러스 극, 짧고 뚱뚱한 놈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극판에 이제 플러스 극과 연결된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쪽에는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제 축전기는 전하를 이렇게 모으는 역할, 또는 저장하는 역할, 또는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전하를 이렇게 분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쪽에 이쪽 왼쪽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하면, 오른쪽에 분포된 전하는 마이너스 Q입니다. 원래 도선은 중성이었을 거니까 한쪽이 전체 전하량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한쪽이 플러스 Q란 말은 반대쪽은 마이너스 Q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그럼 전하가 전지를 연결했을 때 왜 이렇게 한쪽에는 플러스가, 한쪽에는 마이너스 Q가 분포하게 되느냐? 그럼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전지는 우리가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전지의 전압이 뭐 4V다, 5V다 이런 얘기 하죠. 자, 전압이 뭐 이제 대신에 숫자 대신에 V 볼트다. 이 V에는 4V도 들어갈 수 있고 5V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지의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거 단위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볼트죠. 결국에 전위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그냥 앞으로 우리가 전지 양단의 전위차, 전위차로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전지 양단이란 말은 양쪽, 이쪽하고 이쪽의 전위차가 V볼트다. 즉 이쪽을 A라고 하고, A 부분이라고 하고, B 부분이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면, 즉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위가 V볼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 V가 4V고 A의 전위가 만약에 0V다. 그러면 B 지점의 전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도체라는 얘기를 썼어요. 자, 이 도선 있죠? 이 도선, 이게 도선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 도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마이너스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은 다 전위가 같아요. 그렇다면 A 지점하고 어디하고 여기 있는 요 극판 있죠?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극판하고 A 지점의 전위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B 지점하고 요 극판, 왼쪽에 있는 극판이 전위가 같겠죠. 도체니까. 도체는 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극판을 B-라고 하고, 극판 위치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전하가 모인 쪽을 A-라고 하면, B-하고 A-하고 비교하면 B-의 전위가 더 높은 거죠. 전위가 더 높다. 전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전위 차이가 있다는 말은 이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전이차가 있다. 그건 그들 사이에 전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이가 B-에서 A-로 갈 때 전이가 낮아져야 되니까 B-에서 A-로 향하는 전기장 형성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전이 차이가 생기려면 전기장이 형성되어야 되고, 전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렇게 이 두 판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전기장이 생기도록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런 축전기에 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자,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큼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형성되는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극판 사이에 전이차는 이렇게 있으면 이들 사이에 전이차는 뭐하고 같아요? 지금 축전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죠, 전이차는 뭐하고 같냐면 전지의 전압하고 같죠. 전지의 전압, 이제 크기만 따져봅시다. 전지의 전압 V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전기장의 세기는 V는 ED에 관계 있으니까 E는 V를 D로 나눈 값이 되겠죠. 크기는 그렇고 방향은 현재 우리가 이쪽이 이쪽보다 전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자, 이 축전기에 모이는 전하량 Q 있죠? 요 Q의 양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전하량 Q가 무엇에 의해 결정될 건가?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축전기 한쪽 판에 플러스 Q가 모이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Q가 모였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판에 각각 Q씩 모였으니까 이 Q의 전하가 충전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축전기에서 충전된 전하량 또는 축전된 전하량, 모이는 전하량이라는 것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모였다면 모인 전하량은 Q입니다. Q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이 Q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Q의 값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Q는 일단 극판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전이차가 클수록,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클수록 이 사이에 이렇게 축전기가 있을 때, 요 하나의 축전기 있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또는 이게 등전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전이차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모이는 전하량은 더 많아진다. 자, 이때 한 가지 전제는 이 축전기의 크기, 넓이나 이 간격은 변화시켜 주지 않고 오직 뭐만 바꿔줄 때, 전압만, 일단 전이차만, 이들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만 바뀐다고 할 때 전이차가 커질수록 전하량은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먼저 A와 B 사이의 전이차를 V1이라고 합시다. V1이면, 그리고 이때 이 거리는 D로 유지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전기장이 E1이라면 E1 D라는 관계가 있겠죠. 그때 자, V1을 걸어줬을 때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전이차를 더 높여줬어요. V2를 더 높여줬어요. 그럼 이때 형성되는 전기장을 E2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있겠죠. 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V1보다 V2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아요? E1보다 E2가 더 크다는 거죠. 자, E1보다 E2가 더 크다는 거는, 전기장이 더 크다는 거는 전기장의 간격이 더 촘촘하다는 거고, 더 촘촘한 전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전하들이 추가적으로 더 분포해야 되죠. 그래야 더 촘촘한 전기력선을 만들어내는 전하들이 촘촘한
전기력성을 가지게 하는 더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따라서 전이차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전기장이 더 커지고, 그 말은 Q 값이 모이는 Q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Q는 V에 비례하니까 우리는 Q는 이제 등호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V에다가 비례상수 C를 한번 줄 수 있습니다. C는 비례상수인데 요 C가 뭐냐면 전기 용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전기 용량, 축전기에 전하를 모으는 능력이죠. 자, 그럼 C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C 전기 용량은 뭘 의미하냐? Q 나누기 V죠. 그 말은 단위를 보세요. 단위. 자, 쿨롱 퍼 볼트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단위는 뭐라고 해요? 쿨롱 퍼 볼트를 자 우리는 페럿이라고 씁니다. 페럿. 자, 뭐라고 했냐면 페럿이라고 해요. 페럿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페럿이라는 것은 2페럿이라고 합시다. 2페럿이라는 것은 뭐가 같냐면 2쿨롱 퍼 볼트와 같죠. 즉 1볼트당 여기에 1이 생략된 거죠. 1볼트를 걸어주면 2쿨롬의 이건 무슨 의미냐면 1볼트가 있는 거고, 1볼트 걸어줬을 때 1볼트의 전이차당 얼마? 2쿨롬의 전하를 모은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더 크다. 예를 들어 4페럿이다. C 값이 C1이 C2가 이렇다. 4페럿이다. 4페럿이면 무슨 말이에요? 자, 1볼트를 걸어주면 얼마? 그쵸, 4쿨롬의 전하를 모은다. 즉 똑같은 전이차를 줘도 전하가 모이는 정도가 무엇에 의해서? 요 전기 용량이라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 용량이라는 거, 전기 용량 C라는 건 전기 용량 C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되죠. 자, 극판을 자 여기에 두 극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건 그냥 판으로 안 그리고 그냥 옆에서 본 걸로 그렸어요. 이 사이의 거리를, 어디 사이의 거리? 자, 이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 지금은 내가 그냥 평면으로 했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기 용량 C라는 거는 면적이 넓을수록 크고, 그 다음에 간격이 좁을수록 더 큽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 비례상수를 붙이는데 C는 자 엡실론 제로분의 D분의 A예요. 자, 요 엡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유전율은 요 두 극판이 있을 때, 이렇게 극판이 있을 때 이 사이, 요 극판과 극판 사이 있죠? 요 사이에 공간이 진공이면 금방 쓴 것처럼 엡실론 제로고, 만약에 어떤 물질을 채우면 물질에 따라서 이 유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임의의 어떤 물질을 채웠을 때 물질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라고 하면 엡실론 제로는 K 엡실론 제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요 K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K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의 경우는 K가 한 80 정도 돼요. 80.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간격을 가졌더라도 이 사이를 물로 채우게 되면 전기 용량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진공일 때보다 80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엡실론 제로 대신에 80 엡실론 제로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안에 어떤 물질을 채운다는 얘기가 없으면 뭐예요? 진공인 경우에는 그냥 엡실론 제로를 쓰면 되고, 나중에 어떤 물질을 채운다는 얘기가 나오면 엡실론 제로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K 엡실론 제로. K 값은 나중에 주어질 겁니다. 그죠? K 값은 물질에 따라 주어지는 값이다.
자, 금방 이걸 이제 한번 적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엡실론 제로 D분의 A더라. 평행판 축전기일 때만 그래요. 지금 우리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판 두 개를 마주보게 한 경우에만 따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모양이 뭐 구형이라든지 뭐 원통이 된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평행판 축전기고 그 사이가 진공으로 채워져 있는, 판과 판 사이가 진공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전기 용량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겠죠.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봅시다. 자, 먼저 다른 조건. 자, 이 면적하고 이 안에는 진공인 건 계속 진공 얘기하고 있으니까 면적은 일정하고 요 D값만 변화시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 처음에 D1이에요. D1. 그리고 얘를 D2. 자, D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똑같이 둘을 V라는 전압을 한번 걸어줘 봅시다. 똑같이 V라는 똑같은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뭐가 돼요? 전이차도 V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형성되는 전기장을 E1, 여기에 전기장을 E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E1하고 자, D1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V하고 같아야 되고, E2하고 D2하고 역시나 전이차 V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면 뭐가? 이 두 놈이 같다는 뜻이고, 그러면 D1이 아니고 D1이 D2보다 작으면 E1은 E2보다 커야 되죠. 자, E1이 크다는 거는 전기력선이 더 E2보다 더 촘촘하다는 뜻이고, E2는 E1보다 더 듬성듬성하다는 뜻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하는 무엇이? 자, 이 경우가 더 촘촘하게 있고 이 경우가 더 전하가 듬성듬성하게 있다는 뜻이죠. 지금 면적은 같은 거예요. 자, 면적. 그러니까는 지금 보다시피 간격이 좁을 때 같은 전이차가 걸리더라도 면적이 좁으면 전기장이 더 커지고, 전기장이 크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더 많다라는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면적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간격이 좁을수록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는 건 얘기를 했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이제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다. 이렇게 간격이 똑같고 간격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면적이 더 넓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적을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면적을 더 넓게, 얘도 면적을 더 넓게, 이렇게. 자, 두 개의 간격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간격은 똑같다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도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그런데 면적이 얘가 이쪽이 면적이 A1이고 얘가 A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전이차는 여기 E1D, E2D가 되니까 E1하고 E2하고 만약에 이 사이에 V가 같다면 전기장 같아야죠. 전기장 같다는 얘기는 전기력선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자, 이렇게 형성됐어요. 얘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생기는데 밑에도 똑같은 간격으로 생겨야 되죠. 밑에 똑같은 간격으로 생긴다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가 밑에 이만큼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D가 같은데 면적이 2배가 늘어나면 지금 면적이 2배가 됐거든요. 면적이 2배가 된 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전하가 밑에 또 그만큼 더 모일 수 있죠. 즉 면적이 2배가 되면 모을 수 있는 전하의 양도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용량은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그 두 극판 사이, 즉 축전기 사이에 어떤 물질이 진공이라고 가정하고 모양이 변함에 따라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모양은 이제 유지시키고, 모양은 면적이나 어떤 극판 사이의 간격, 면적이나 극판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그 안에 그 면적과 어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경우에 뭐만 변화시켜 줄 때, 그 사이에 하나는 진공인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어떤 물질을 채웠을 때, 부도체,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극판 사이에 유전체 다른 부도체의 다른 말입니다. 부도체를 채운 경우에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앞에 붙어 있는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식에서 앞에 붙어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엡실론 제로나 K 엡실론 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유전율. 근데 K 값을 유전율에서 비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비유전율. 자, 이 비유전율은 비유전율 K 값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이 K 값은 진공일 때 1이고 나머지 다른 물질일 때는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식의 형태만 일단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물질을 채우면 전기 용량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질을 채웠을 때 전기 용량이 왜 증가하는지, 비유연절이 K일 때 왜 K배만큼 증가하는지를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이차, 극판 사이의 전이차, 극판 사이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제 뭐를 넣어 볼 거냐면 유전체를 넣어 볼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즉,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축전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전지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전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 극판과 이 극판 사이 전이차는 항상 뭐로? V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B보다 A가 항상 V만큼 전위가 높을 거고, 그죠? A와 A-가 항상 등전일 거고, B와 B-가 등전이니까 항상 이 사이에는 V만큼의 전이차가 걸릴 겁니다. V가 일정해요. 자, 그럼 이 극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는 ED가 되겠죠. V는 ED가 되고, 이 사이에 전기력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확대를 해서 밑에다 한번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확대를 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다가 뭐를 채운다고요? 유전체를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유전체를 채우면 유전체를 채우게 되면,
자, 여기다가 내가 유전체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체를 채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안에 부도체를 채웠습니다. 부도체는 자유전자는 없죠. 자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자, 부도체 안에 있는 자, 원자를 하나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 주변에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겠죠. 전자 구름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런 전기장이 없을 때는 이 플러스 중심하고 뭐하고 플러스하고 이 전자 구름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전기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걸려 보세요.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 이쪽이 플러스죠. 전기장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플러스는 약간 밀릴 거고, 플러스 핵은 약간 오른쪽으로 밀릴 거고, 전자 구름들은 왼쪽으로 약간 쏠릴 겁니다. 그러면 분포가 약간 치우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의 중심이 플러스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쪽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중심이 약간 분리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4개만 일단 그릴게요. 4개였는데 똑같이 4개였는데 유전체를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하 분포가 생겨서 자,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으면 알짜적으로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거죠. 원래 E였는데 뭐예요? 반대쪽으로 E-가 생겼어요. 원래 E였는데 그러면 E에서 E-를 빼면 원래 E보다 작아졌죠. 맞습니까? 작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지를 연결하면 전이차가 유지된다 그랬죠. 얘는 ED인데 얘는 E-E-D가 되면 전이차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전이차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E'을 없애주는, 즉 반대 방향 형성된 전기장을 없애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가 더 모여서 이런 전기장을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줘서 얘를 없애줘야 되죠. 또 여기도 만약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여기 전하가 더 생겨서 얘를 이쪽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서 얘는 없애줘요. 그래서 원래 전기장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더 모이게 되죠. 그때 봤더니 전하가 몇 배? 원래 이때 Q였다면 이때는 KQ만큼 전하가 더 모이더라. 이건 실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는 CV 또는 Q-는 C-V 이렇게 V는 똑같으니까 얘가 어떻다고요? KQ가 되니까 얘도 KC K배만큼 늘어나야 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체를 넣으면 K배만큼 증가하더라.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Q만큼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충전된 상태에서 전지를 떼버렸어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한 다음에 전지를 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Q는 더 이상 오고 갈 데가 없죠. 그럼 이 Q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때 전기장은 이때 전기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E라고 합시다. 이때 전기장을 E라고 합시다. E. 자, 이제는 유지되는 건 이 사이 전이차가 아니라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때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Q는 CV
V가 되죠. CV. 근데 이때 V는 C의 ED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다 뭘 넣는다고요? 아까처럼? 그쵸? 유전체를 이렇게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봤더니 유전체 K인 유전체를 넣었더니 새로운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기장을 2라고 했을 때 2의 K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줄어들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어떤 전기장 때문에 유전체의 이런 분포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들더라. 근데 Q는 그대로죠. Q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Q는 C-V-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C- 곱하기 D는 그대로고 전기장이 얼마만큼 줄어요? K분의 2배로 줄어들죠. 근데 Q가 같아야 되니까 C-는 K배만큼 늘어나더라. 즉 전기장이 줄었다라는 거는 똑같은 전하량을 충전시키는데 더 작은 전이차가 필요한 거니까 전이차가 더 작은 전이차만 걸어줘도 얘보다 더 작은 전이차를 걸어줘도 똑같은 양의 전하를 모을 수 있단 말은 똑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이차를 걸어주면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전기 용량이 더 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지를 연결하면 전이차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전지를 떼고 이렇게 Q를 먼저 충전시킨 상태에서 전지를 떼버리면 유지되는 건 전하량이라는 거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축전기의 에너지. 그림과 같이 어떤 축전기 양 극판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분포해 있는 경우, 자, 이들 사이에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 전이차는 얼마인지를 보면 전이차는 우리가 공식 하나 알고 있죠. Q는 CV에 의해서 우리는 V가 이둘 사이에 걸린 전이가 C분의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전기에 이제 저장된 어떤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해준 일을 이제 구해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외부에서 해준 일. 자, 외부에서 해준 일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충전된 어떤 전하량이 Q고 전이차가 V니까 델타 V가 V니까 QV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QV로 쓰면 되고 이제 Q가 CV니까 CV 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요? 외부에서 해준 일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해준 일만큼 지금 이 정도 에너지가 저장됐다 얘기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CV 제곱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 이건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옮깁니다. 그럼 0에서 조금 옮기면 플러스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Q가 될 겁니다. Q만큼 옮기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V는 C분의 Q고 그때 전하량은 Q죠. 그죠? 근데 이게 Q가 이 전하가 처음에는 0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Q까지 차례대로 이제 어떻게 증가시켜 나가죠. 그러면 점점점 이들 사이의 전이 차이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 V라는 거는
가장 나중에 최종적인 전이죠. Q가 다 쌓였을 때 마지막에 전이 차이가 C분의 라지 Q인 거지. 만약에 처음에 하나도 안 쌓였을 때는 0, 그 다음에 어떤 라지 Q만큼 쌓이기 전에 어떤 스몰 Q만큼 쌓였을 때는 C분의 Q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가로축을 뭐라고 두고 전하량 Q로 두고 전하량을 두고 전하량 Q, 극판의 전하량 Q라고 두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그때 전이 차를 봅니다. 전이차.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V는 C분의 Q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값은 C분의 Q일 건데 이제 이 Q만큼 쌓였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Q일 때는 C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 Q만큼 쌓였을 때 그럼 전이차 곱하기 전하량이죠. 그러면 이 아래 넓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이 아래 넓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외부에서 해준 일이 듭니다. 처음에는 일이 하나도 안 들다가 나중에 점점점 전하가 쌓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U는 어떤 Q만큼 저장돼 있을 때 C분 삼각형이니까 2C분의 Q가 되죠. Q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Q만큼 채운다는 뜻이에요. Q는 CV니까 2분의 1 CV 제곱이 되고 이건 또다시 Q는 CV를 쓰면 2분의 1 QV가 되죠. 그러니까 전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일이니까 얘가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C분의 Q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반이다. QV는 QV의 절반이다. 왜냐면 연속적으로 변해가니까. 이거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Q만큼 저장되어 있을 때의 축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좀 이따 축전기 연결에 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축전기의 연결, 축전기를 앞번에는 이제 전지에다가 한 개만 연결했었는데 이제 축전기를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하거나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같은 효과를 주는 하나의 전기 용량, 즉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직렬 연결, 축전기의 직렬 연결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란히 연결했을 때, 일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서로 전기 용량이 다른 두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지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전지를 연결했지만 스위치를 닫지 않는 상태. 지금 그랬을 때 각 축전기에는 전하가 모여 있지 않죠. 즉 이 도선과 극판에는 알짜 전하가 없어서 중성인 상태입니다. 현재.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스위치를 닫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전지에. 그리고 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하면 자, 이쪽에 플러스만큼 모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반대쪽에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압이 모이겠죠. 여기에 플러스 Q가 모인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Q가 모일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자, 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하나의 도체죠. 근데 고립되어 있죠. 그러면 한쪽이 마이너스 Q가 모이면 원래 중성이었으니까 반대쪽에 그렇습니다. 이제 플러스 Q가 모여야 되는 거죠. 이쪽에 역시나
플러스 Q가 5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Q가 모이겠죠. 그러면 뭐하고 뭐를 보면 얘하고 얘를 봐도 지금 이 라인 요 도체도 원래 알짜 전화가 0이었으니까 플러스 Q 있으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각 축전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전경량을 C1 여기에 C2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의 전하가 대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보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직렬로 연결하면 일렬로 연결하면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뭐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 축전기에 모이는 전하량이 같다. 나란하게 연결된 놈은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서로 같다. 동일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에 전기장이 생길 거고 여기도 전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C1인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식이 뭐가 있냐면 Q는 CV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C1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V1은 C1분의 Q고 V2는 C2분의 Q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전위가 낮아지고 전기장 방향을 움직이니까 B에서 C로 갈 때 전기장이 또 전위가 낮아지죠. A에서 B로 갈 때 전위가 낮아지고 B에서 C로 갈 때 전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전위가 요 사이에 이 전위하고 전압하고 같으니까 이 A와 C 사이 전위차가 전지의 전위차하고 같죠. 그럼 무슨 식으로 쓸 수 있냐면 V라는 거는 첫 번째 축전기에서의 걸리는 전압 더하기 두 번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가 저항이라는 거는 자,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두 축전기와 똑같은 어떤 전압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전기 용량은 얼마냐? V고 만약에 얘 동등한 전기 용량을 CEQ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모을 수 있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양쪽에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전기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쓸 수 있어요? V는 Q를 모을 수 있는 전기용량이다. V를 걸어뒀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V는 V1 더하기 V2라고 했어요. 근데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V는 V1 더하기 V2로부터 C2Q분의 1이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Q를 다 날리면 등가저항 C2Q분의 1하고 C1 더하기 1 더하기 C2분의 1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에서 가장 핵심은 각 축전기에 모이는 전하량이 서로 같다는 거고 전기 용량은 이거 계산해 보면 전기 용량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다. 직렬로 연결하면 감소합니다. 각각의 전기 용량을 덕에 더한 것보다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병렬 연결하면 두 번째 병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 해보면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전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전기 용량을 C1, 여기에 전기 용량을 C2,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V라고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전부 다 등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등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전이차하고 이 사이의 전이차가 다 뭐가 되냐면 V가 되죠. 왜냐면 여기 전이 같고 여기 전이 같고 여기랑 이 부분 다 전이 같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에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또는 각 축전기 사이에 전이 차이가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직렬일 때는 뭐가 같았어요? 전압이 같지만 병렬일 때는 서로 전압이 같다. 그러면 자, V는 여기 V1, V2는 V1, V2는 다 V고 V는 CV니까 C1V는 Q1 두 번째 전하량은 C2V가 되죠. Q는 CV니까 Q2 따라서 전기 용량이 다르면 전기 용량이라는 게 1V 걸릴 때 충전되는 전하량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전압이 걸려도 전기 용량이 다르면 여기에 걸린 충전되는 전하량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대신에 총 충전되는 전하량 Q는 Q1하고 Q2를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럼 같은 회로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V라는 어떤 전지를 연결해 줬을 때 V의 전압을 가지는 전지를 연결해 줬을 때 얘의 등가장을 CEQ라고 하면 여기에 충전되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V를 걸어줬을 때 총 플러스 Q 마이너스 Q 각 편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전기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V가 걸렸을 때. 자, 그러면 V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V는 CEQ V는 Q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Q 대신에 CEQ V를 쓰고 Q1 대신에 C1V Q2 대신에 C2V를 쓰게 되면 V를 날리면 전기 용량은 합성 전기 용량은 그냥 두 개를 더해 주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의 연결을 정리하면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된 각 축전기의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등가정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개 더한 걸로 볼 수 있다.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이제 C1하고 C2가 서로 C로서 같은 경우를 직렬과 병렬 연결 같은 경우 보면 자, C1과 C2가 같으면 CEQ 분의 1에다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하면 CEQ는 C분의 2가 돼서 등가장은 2분의 C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인가? 자, 똑같이 C고 자, 면적과 이 극판 사이 거리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부분은 등전이죠. 등전이라는 건 전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을 그냥 매우 가깝게 있다고 하나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나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간격을 쭉 줄여도 전이차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냥 얘를 하나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마치 뭐가 된 거예요? 거리가 2배가 늘어난 것과 같죠. 직렬 연결하면.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가 곧 어떤 전기 용량인데 평판 축전기에서 얘가 마치 뭐가 된 거예요? CEQ라는 거는 엡실론 제로와 면적은 변하지 않고 거리만 지금처럼 2배가 된 것 같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엡실론 제로 d분의 a죠. 그러니까 2분의 c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병렬 연결한 경우는 똑같이
얘도 C인데 어느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 등전입니다. 그죠? 전부 다. 그럼 얘를 등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등전이니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 이 두 도체가 직접 붙어 있다고 하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판이 된 것처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간격 D는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한 것 같아요? D는 그대로고 얘가 면적이 A면 면적이 2A가 된 것과 같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CEQ는 C1 더하기 C2니까 2C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왜 2C가 되느냐? 어떤 원리하고 비슷하냐면 C라는 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D분의 A인데 CEQ는 안에 뭐 안 채웠고 거리 그대로인데 면적만 2배가 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럼 2를 앞으로 빼면 엡실론 제로 D분의 A가 돼서 얘는 2C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축전기 연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를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유전체가 삽입되는 경우에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하고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끄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동영상의 풀이를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1번 합성 전기 용량 몇 마이크로 페럿이냐. 이제 페럿이라는 단위 자 1페럿은 1쿨롬 퍼 볼트예요. 1볼트로 걸렸을 때 1쿨롬의 전하가 충전된다. 1쿨롬이 엄청나게 큰 전하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스케일이 작은 마이크로 페럿을 쓰는데 1 마이크로 페럿은 뭐냐면 1 마이크로 쿨롬 퍼 볼트예요. 1볼트를 걸어주면 축전기 양단에 1 마이크로 쿨롬의 전하가 충전되는 1 마이크로 쿨롬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합성 전기 용량 직렬입니다. 직렬인 경우는 자, 얘와 동등한 AB 축전기 두 개와 동등한 하나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거죠. 그럼 CEQ라고 그러고 A의 전기 용량 C1, B의 전기 용량 C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렬이니까 CEQ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은 0.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 뒤집으면 등가 전기 용량은 5분의 2가 돼서 0.4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즉 이 두 축전기를 하나의 축전기로 보면 1볼트를 걸렸을 때 0.4 마이크로 쿨롬의 전하가 충전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직렬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 Q가 충전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Q 그리고 플러스 Q 마이너스 Q 각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이렇게 나눠 가진다 그랬죠. 여기가 V 지금 안 나와 있는데 5V로 주겠습니다. 5V 전위가 있으면 V1 더하기 V2가 5V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고 자,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는 V에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V 5V. 자, 그러면 C1, C2 각각 Q니까 이 CQ에 만약 이쪽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저장된다고 하면 똑같은 거죠. 왼쪽하고. 그러면 제일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전하량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두 번째 먼저 전압의 비는 자,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CV라는 식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거는 C분의 Q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A와 B 축전기에 걸리는 저장되는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전압 V는 걸리는 전압 V는 뭐에 비례한다?
C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전하량이 아니라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하가 같을 때 지금 그러면 C1 대 C2가 몇 대 몇이냐면 그래 보면 1대 4죠. 그러면 V1 대 V2는 4 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A, B 축전기에 각각 저장된 전하량을 구하여라. 지금 이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A에 저장된 전하량, B에 저장된 전하량은 각각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뭐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냐면 제일 오른쪽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자, Q는 CEQ 곱하기 V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CEQ가 얼마입니까? 0.4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V는 5볼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2 마이크로 쿨롱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와 B 축전기에 충되는 전하도 같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Q는 C1 V1이죠. 근데 C1이 얼마예요? 0.5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전압이 얼마예요? 4대 1로 걸리니까 5V가 4대 1로 걸리니까 V1은 4V고 V2는 1V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4V를 넣으면 역시나 2 마이크로 쿨롬이고, B도 역시나 Q인데 얘는 C2 V2가 돼야 되죠. C2는 얼마입니까? 2 마이크로 볼트고 곱하기 V는 1V니까 역시나 2 마이크로 쿨롱이 돼서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각 축전기의 에너지비를 구하여라. 자, U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또는 2C분의 Q 제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에요? 지금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각 축전기에 뭐가 같아요? 전하량이 같아요. 전하량이 같으니까 얘나 얘를 쓰면 되죠. 먼저 2분의 1 QV를 쓴다고 하면 축전이 같으니까 전압비하고 똑같죠. 그러면 UA 대 UB는 전압비니까 4대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이용해도 4대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경우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고 했죠. 자, 여기 전압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5V로고 이제 한번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B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합성 전기 용량, 병렬이니까 합성 전기 용량 CEQ는 C1하고 C2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얼마가 됩니까? 2.5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놈과 같으냐면 5V를 걸어줬는데, 자, 2.5 마이크로 페럿 하나짜리 축전기와 같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전압의 비는, 전압 뭡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전압은 서로 똑같이 걸리죠. 따라서 A에 걸리는 전압을 V1, B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V1이나 V2나 전체 전압 V와 똑같죠. 따라서 5V가 됩니다. 각각 5V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5V 걸리고 여기도 5V 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구하여라. 전하량. 자, 첫 번째 A 축전기에 걸린 전하량 Q1이라고 합시다. Q1은 C1 V1. 두 번째 B의 축전기에 걸린 전하량은 저장되는 전하량은 C2 V2. 그러니까 C1은 0.5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5V죠. 그러면 얼마? 2.5 마이크로 쿨롱. 자, C2는 2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역시나 5V니까 5이 1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 축전기의 에너지비를 구하여라. 자,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 QV 이거를 2분의 1 CV 제곱 이거를 2C분의 Q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쓰는 게 좋으냐면, 지금 보면 마지막 식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식 2C분의 Q 제곱. 뭐 이걸 A, B 비교할 때 만약 2C분의 Q 제곱을 쓰게 되면 전하량도 둘 다르고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도 달라요. 그래서 이 식을 쓰면 두 개 다 비교해 줘야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쓰거나 얘를 쓸 건데, 자, 먼저 가장 편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제일 편하겠죠. 딱 처음 딱 봤을 때 다른 거 안 구하고도 쓸 수 있는 건 이 식입니다. 왜냐면 2분의 1 C1 V1의 제곱 대 2분의 1 C2 V2 제곱이 될 건데, U1 대 A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하고 B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뭐가 같아요? V 값이 같죠. 그럼 얘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저장된 에너지 B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 B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4가 되죠. 실제로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각각의 값들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 끝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전체 축전 이제 전체 전화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마치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축전기처럼 봤죠. 그러면 여기에 Q1 여기에 Q2라고 했죠. 여기에 마이너스 Q1 여기에 마이너스 Q2가 될 건데, 그럼 여기에 등가장일 때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Q 마이너스 Q라고 하면 Q 값은 뭐가 같아야 되냐면 Q1하고 Q2를 더한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Q는 여기 저장되는 전하량 Q는 축전기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V죠. 얘가 2.5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5V죠. Q는 15인데 5V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12.5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그럼 Q1, Q2 더해보면 12.5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죠.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12.5 마이크로 쿨롱을 A와 B가 각각 나눠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병렬일 때는 전압은 같고 뭐는 전하량은 나눠 가진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렬과 직렬이 혼합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해볼 건 각 축전기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A 축전기, B 축전기, C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자 얘를 이 사이에 이 B와 C 축전기에 걸린 전이차는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15V라는 전압이 이 사이에 V1만큼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 B 축전기에 V2, 그 다음에 C 축전기에 각각 V2만큼 걸리게 될 겁니다. 전하량은 만약에 A에 걸리는 전하량을 Q1이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Q1의 전하가 모일 것이고, 여기 이 Q1이라는 전하를 각각 B라는 축전기가 플러스 Q2 마이너스 Q2, 그 다음에 여기에 Q3 여기에 마이너스 Q3 이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전지를 연결하기 전에는 뭐가 이 부분 있죠. 이게 하나의 도체로서 중성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마이너스 Q1하고 플러스 Q2 플러스 Q3를 더하게 되면 처음 상태 중성인 전하가 지금 재배치만 일어난 거죠. 그래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Q1 얘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Q2 더하기 Q3 하면 얘가 원래인 중성 상태인 0이 되겠죠. 자, 여기에 V1 걸리고 각각의 V2 걸리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V1하고 V2를 더하게 되면 15V가 될 겁니다. 이 전압이 나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합성 전기용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합성을 해보면 앞에 있는 놈은 3 마이크로 페럿. 그럼 뒤에 있는 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뒤에 있는 6 마이크로 페럿의 축전기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15V면 자, 이게 직렬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하량이 여기에 플러스 Q1이면 여기 마이너스 Q1 플러스 Q1 마이너스 Q1이죠. Q 값이 같죠? Q는 CV에서 앞에와 똑같은 논리로 V라는 거는 C분의 Q가 되기 때문에 V는 C의 반비례합니다. 지금 C가 1대2의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1대2이기 때문에 전압은 2대3으로 그러면 여기에 전압의 B는 2대3이죠. 그럼 여기 얼마 걸려요? 10V가 걸리고 2대3이 아니라 2대1 여기는 5V가 걸리게 되죠. 그 말은 V1이 10V V2가 5V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5V가 걸리고 여기도 5V가 걸리고 여기는 10V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자 구해보자. V1, V2 하면 15V 나오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그러면 A에 저장되는 전하량 Q1 이걸 얼마가 되냐면 CV죠. 3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10V가 걸리니까 10V로 하면 30 마이크로 쿨롱이 되고 Q2는 얼마예요? 4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몇 볼트? 5V가 걸리죠. Q2는 이게 이거 그러면 20 마이크로 쿨롱. Q3는 2 마이크로 페럿에 5V가 걸리니까 10 마이크로 쿨롱이죠. Q2하고 Q3하고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0 마이크로 쿨럼이 되죠. 여기서 보면 Q1을 넘기면 Q1은 Q2하고 Q3하고 더한 값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30 마이크로 쿨럼 같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B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A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를 U1, B에 저장되는 걸 U2, C에 저장되는 걸 3라고 하면 자 2분의 1 C1 V1의 제곱 대 2분의 1 C2 V2의 제곱 대 2분의 1 C3 V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진짜 이거는 어차피 단위는 다 똑같을 테니까 비율로 따져주면 2분의 1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자 C1 2분의 1은 뭐 다 생각할 필요 없고 C1은 3 그 다음에 V1은 10의 제곱 대 C2는 얼마입니까? 4 V는 5의 제곱 대 C3는 2 대 V3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 300대 100대 50이 돼서 비율은 6대 2대 1이 되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극판에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뭘 나눠 갖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